자, 오늘 물 나갈게요. 자, 우선은 물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물의 구조 어떻게 생겨먹었어? 구분요. 각도, 104.5도, 이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거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왜 구조가 이렇게 되는지는. 이거 다 화원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모르겠으면 화원 복습하세요. 그 다음, 자, 물의 극성 보겠습니다. 자, 물의 극성은 어떻게 되느냐? 네, 극성이죠. 물 극성 분자죠. 왜? 쌍자 모멘트가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수소고 여기 산소고 여기 수소가 되죠. 수소보다 산소의 전기 온도가 더 커서 쌍자 모멘트의 방향이 산소 쪽으로 쏠리게 될 거고요. 쌍자 모멘트의 합, 얘네 두 개 합하게 되면 어느 방향이야? 힘이 합력하게 되면 산소 쪽, 이쪽이 될 겁니다. 근데 얘를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쌍자 모멘트가 살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쏠려있는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 그래서 산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부분전화가 살아있기 때문에 극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극성인 애들은 극성끼리 잘 녹죠? 물에는요, 극성 물질만 다 녹습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 잘 녹는데, 자,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모든 이온 결합 물질 다 물에 녹는 건 아니야. 어떤 애들? 앙금들 있죠? 앙금들은 물에 녹지 않아요. 앙금이 생기는 이유는요, 물이 다가와도 지네들끼리 힘이 세가지고 잘 분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덩어리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온 결합 물질 녹이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을 잘 녹인다. 앙금 제외예요. 자, 물의 수소 결합 볼게요. 자, 물의 수소 결합 아까 앞에서 다 했었어. 자, 물은 물과 얼음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수소 결합 수가 더 많은 거는 물보다는 얼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자,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이냐? 이렇게 최대 몇 개까지, 최대 4개까지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와 여기 산소 간에, 수소와 산소 간에. 그다음 여기 산소가 비군유자쌍을 2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소가 하나, 여기에 수소가 하나. 이렇게 해서 최대 4개까지 수소 결합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의 밀도 나올 텐데, 자, 밀도 이거 별표. 특히 그래프 무조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물의 밀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대부분의 액체가 갖고 있는 다른 물질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물은 좀 다릅니다. 수소결합 때문에. 중학교 때 3가지의 상태 배우지, 그지? 네. 고체, 액체, 액체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 같은 양이라고 할게요. 자, 부피 비교해보세요. 부피는 원래 기체가 가장 클 겁니다. 그럼 밀도는? 그치, 고체가 가장 빽빽할 테니까 고체가 가장 밀도가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액체, 그럼 기체가 가장 밀도가 작겠죠. 같은 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거 당연한 거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질량이 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밀도와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피가 가장 큰 놈이 밀도는 가장 작겠죠. 자, 근데 물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자, 대부분의 물질은 고액기 순으로 밀도가 되지만 물의 경우에는 어떤 순이냐? 액체의 밀도가 고체의 밀도보다 더 큽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여러분들 어떤 결합 때문에 그래?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액체 상태고요. 얘가 지금 고체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고체에서 액체를 만들고 싶어.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가열을 하겠다는 거야. 그죠? 가열하면은 이제 고체에서 액체가 되죠. 그럼 내가 가열을 하게 되면 열을 가하는 겁니다. 그럼 열을 가하게 되면 결합이 어떻게 돼? 그치? 결합이 끊어집니다. 근데 공유결합 끊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건 상태 변화가 아니지. 지금 얘는 상태 변화잖아. 그럼 어떤 결합 끊어지는 거야? 분자 간 결합이 끊어지겠다. 근데 이 분자 간 결합이 물에서는 어떤 결합이야? 수소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수소 결합 막 하고 있었는데 이 수소 결합이 다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었을 때는 고체 같은 경우에 그 규칙적으로 수소 결합 쭉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한 분자당 4개를 가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한 모양을 만듭니다. 어떤 모양? 삼연체의 육각형 구조를 만들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 사이에 빈 공간들이 이렇게 생겨.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건 같은 양에 대해서 밀도가 어떻다는 거야? 작다는 겁니다. 근데 액체가 되게 되면 이 결합이 어떻게 된다고? 끊어진다고. 그럼 이 빈 공간에 물 분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들어와서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물 분자는 빈 공간이 거의 있어, 없어? 거의 없게 됩니다. 고체에 비해서, 얼음에 비해서. 그래서 얘는 오히려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액체보다 고체가 수소결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밀도가 오히려 어떻게 된다? 액체보다 작아진다.
이제 그래프 나오는데 이 그래프의 형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부피 변화부터 가보자. 그래프가 0도씨를 기준으로요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 부피 그래프에서 직선으로 쭉 오고 있는 애들은 어떤 상태야? 0도씨가 어떤 점이냐? 물에 녹는 점이지, 그지? 0도씨 이하인 애들은 어떤 놈이야? 어떤 상태야? 그치, 얼음, 고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0도씨 이상인 애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 액체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점이 0도씨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고체에서 액체로 확 바뀌는 지점이 되는 거죠. 이때 부피를 보게 되면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훨씬 어때? 큽니다. 자, 네. 지금 요거 물결 표시되어 있죠? 액체가 무조건 고체보다 1g에 되면 일정량에 대해서 부피가 작아요. 이거 왜 그렇다 그랬어?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봐볼게요. 자, 지금 -4도씨부터 0도씨까지 고체 상태에 대해서는 부피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그치,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자, 이건 왜 그런 거야? 자, 우리 같은 고체이기 때문에 수소결합 무조건 다 하고 있긴 할 거야. 여기서 지금 수소결합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녹는 점이니까 여기까지 수소결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온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건 열을 점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열을. 가하겠다는 거지, 그지? 그럼 내가 열을 가하게 되면 분자간 온도, 내가 아무리 묶여있다라고 해도 분자의 운동은 어떻게 돼? 활발해져. 그럼 당연히 분자와 분자 간 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지게 됩니다. 같은 고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온도를 가하게 되면 분자 간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자 간 거리가 살짝씩 커지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열에 의한 거예요. 열에 의한 그냥 분자 간 거리 변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액체야. 액체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내가 온도를 높였더니 오히려 부피가 어떻게 됐어? 작아졌어. 이거는 왜 그런 거야? 4도씨까지는 부피가 줄어들어. 왜 그럴까? 원래 내가 열을 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0도씨부터 4도씨는 특이하게 내가 액체 상태가 이미 된 거야. 여기 녹는 점 지났으니까. 액체 상태에서 온도를 높였는데 부피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야. 열을 가했는데 부피가 오히려 줄어든대. 이거 왜 그런 거야? 수소 결합이 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 자, 내가 액체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모든 수소 결합이 다 끊어지면 돼, 안 돼? 네. 안 됩니다. 자, 모든 수소 결합이 다 끊어졌을 때는 기체 상태예요. 액체는 어느 정도의 수소 결합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손으로 만질 수 있어, 없어? 흘러가긴 하지만 손에 느낌 나, 안 나? 나! 손에 느낌이 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분자 간 결합은 갖고 있다라는 거야. 대신 끊어져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손 사이로 다 흘러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체는 모든 결합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절대 들질 않아. 분자 하나하나 내가 만지면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안 돼. 연구소 가야지. 내 분자를 만질 수 있다. 그건 완전 초능력자야. 분자의 무게를 손으로 느낀다고? 미친 거지. 자, 그래서 0도씨부터 4도씨는요, 내가 액체 상태긴 하지만 수소 결합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체 상태였던 물 분자들이 빈 공간을 어떻게 하기 시작한다?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까지? 4도씨까지.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줄어드는 거야. 근데 4도씨를 넘겨버리게 되면, 자, 내가 온도를 높일수록 부피 어떻게 돼? 늘어나. 자, 이거는 왜 그런 거야? 열을 가해서 분자의 운동이 어떻게 된 거야? 활발해질 거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분자 간 거리가 늘어나는 게 끊어진 물 분자들이 빈 공간을 채우는 것보다 더 효과가 커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수소 결합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액체로서 가질 수 있는 수소 결합이 거의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분자 간 거리를 다 높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더 멀리 이제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수소 결합이 다 끊어지겠죠. 그럼 이제 어떤 상태야? 기체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쭉 올라가서 여기 정도 되면 이제 기체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얘를 내가 이제 밀도로 바꿀 거야. 자, 밀도로 바꾸면 일정량 1g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지? 근데 지금 질량이 일정하니까 밀도와 부피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야 돼? 반비례 관계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겁니다. 여기가 지금 1번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2번에 해당하는 그래프, 그 다음 여기 기준으로 얘가 지금 3번에 해당하는 부피의 그래프의 설명 똑같이 가시면 돼요. 대신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이 그래프가 뭐에 대한 거야?
고체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 그래프가 이제 위로 간 게 이제 액체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는 액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설명은 그냥 여기에다가 덧붙일게요. 파란색으로. 자, 그럼 1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를 내가 높였어. 그랬더니 밀도 어떻게 돼? 낮아지네. 밀도가 낮아진다라는 건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죠. 오케이. 부피 커지는 이유. 이거랑 똑같은 거죠. 분자간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밀도는 작아지겠죠. 밀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빽빽하냐 이 뜻인데, 거리가 넓어지게 되면은 빈 공간이 그만큼 생기게 되니까 밀도는 당연히 작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부분은 중요하다 그랬죠, 그지? 온도를 높이게 되니까 밀도가 오히려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자, 왜 그렇다고? 밀도가 커진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빽빽히 찬다라는 거니까, 원래 고체 상태에 있었던 육각형의 빈 공간을 수소결합이 끊어지게 되면서 누가 채우는 거야? 끊어진 물 분자들이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빽빽해질 테니까 온도 높여질수록 4도씨까지는 밀도가 커진다. 자, 그럼 3번은 어떻게 돼? 온도 높일수록 밀도 떨어지네? 이때는 이제 분자 간 거리가 넓어지게 되면서 밀도가 작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총 정리하자면 0도씨부터 4도씨 보게 되면 온도 높이면 부피는 작아지고 밀도는 커진다. 왜? 수소결합 일부가 끊어지기 때문에. 됐죠? 4도씨에서 가장 부피가 최소고 밀도는 최대가 되는 거죠. 열팽창에 의해서 분자간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는 커지고 밀도는 작아진다. 핵심 포인트는 수소결합이다 라는 거. 다 끊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 다 끊어지면 기체야. 다 끊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일부 수소결합 빨리 추가로 써. 이거 나중에 복습하다가 틀릴라. 수소결합 일부 끊어짐. 자, 그럼 요거 비교해 볼게요. 자, 물 대 얼음. 자, 물은 액체가 되는 거고요. 얼음은 고체입니다. 자, 얘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 분자 내 에너지예요.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물이 클까 얼음이 클까? 그렇지, 물. 왜? 얼음에서 내가 물을 만들려면 열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가열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이 더 에너지가 클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니까 그만큼을 물이 되기 위해서는 얼음 상태에서 외부에서 있는 에너지를 나한테 갖고 와야 채울 수 있는 거죠. 물의 에너지가 더 클 거고요. 같은 양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야. 자, 밀도는 누가 커? 물이 클 거고. 그다음 부피. 그치, 얼음이 클 거고. 헷갈리지 마세요. 분자간 인력은? 그치, 얼음이 큽니다. 인력이 더 큰 이유는 뭐야? 수소결합수가 얼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은 얼음이 더 큽니다. 그다음 분자간 평균 거리. 누가 더 길어? 얼음이 더 깁니다. 알겠지? 거리는 얼음이 더 길어요. 그래서 밀도가 얼음이 더 작은 거야. 규칙성은 네, 얼음이 더 규칙적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연용량이라는 건 뭐냐? 일정한 양에 대해서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연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연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그냥 내가 특정한 1g이든 뭐 100g이든 이거에 대해서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되는 건데 1g이라고 특정하게 양을 딱 정해져 버린 놈이 있어. 누구야?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네, 비열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 간의 온도 변화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연용량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열을 비교하셔야 돼요. 비열. 내가 연용량으로 비교하려면 이 일정량을 특정량으로 바꿔서 환산해서 여러분들 해줘야 됩니다. 어떤 놈은 100g이고 어떤 놈은 200g이야. 그러면 얘네 양을 같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열량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온도 변화가 누가 더 클지 누가 더 작을지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열 비교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비열. 비열은 용어 자체가 양을 결정하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자, 그럼 봐보자.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물질에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그럼 내가 같은 양이라 같은 1g이라고 하더라도 1도씩 올리는데 많은 열을 가해야지만 겨우 1도 올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열이 큰 놈은 같은 열을 가했어. 그때 온도 변화가 어떻다는 거야? 크다라는 거. 내가 1도씩 올리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게 비열이 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같은 열을 가한다면 당연히 온도 변화는 작을 겁니다. 자, 물의 비열. 자, 우리 지금 물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자, 물의 비열은 다른 액체들에 비해서 매우 큰 놈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우리 기온 있지? 기온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바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다. 알겠죠? 물이 비열이 굉장히 큰 놈이라서 육지에 있는 모래는요, 비열이 작아.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날씨가 떨어져도 운동장에 모래 만져보잖아?
그러면 굉장히 차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바로 또 뜨거워져. 근데 물은요, 그렇게 크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놈이 아니야. 뭐가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자, 왜 비열이 크냐? 수소결합 때문에 그래요. 수소결합이 있어서 내가 열을 가해주잖아? 그럼 이 열들이 어디에 쓰인다는 거야? 이 수소결합을 끊는데 쓰인다는 거야. 근데 내가 수소결합이 힘이 세서 그냥 조금만 열을 가하면 끊어져? 아니야. 얘를 끊는 데만 해도 엄청난 열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상태 변화 전에 내 온도, 내 자체 온도를 올리기 전에요. 수소결합을 끊는데 쓰이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 온도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얘를 끊는데 열이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체의 온도를 올리기 위한 데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온도 변화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용량이 크다라는 뜻이랑 비열이 크다라는 뜻이랑 여러분들 온도 변화 뭐 표현할 때는 굳이 비교해가지고는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거 비열 대신에 연용량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단위가 달라지는 거죠. 연용량은 단위가 뭐야? 그렇지. 얘는 단위가 줄퍼 도시가 되는 거고 비열은 단위가 줄퍼 그람 도시가 되는 거고요. 예, 1g이라고 줬기 때문에. 물의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라고 표현해도 여러분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어떤 물질과 비교했을 때를 한다면 일정 양으로 비교하는 게 오히려 훨씬 정확하긴 하죠. 비열을 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물은 연용량,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수소결합 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표면 장력. 자, 표면 장력은 뭐냐면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로 하려는 현상을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데 표면 장력이 왜 발생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결과부터 얘기하면 분자들이 작용하는 인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 인력 차이가요. 내부와 표면의 인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내부부터 보자. 자, 내부로 가게 되면 물 분자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어. 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부 쪽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놈들이 다 있어. 그래서 얘와 얘네 사이에 어떤 힘이 지금 발생하고 있느냐? 대가상학자 힘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방으로 지금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자 표면으로 가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보자. 표면에 있는 물 분자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는 물 분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럼 내가 사방으로 인력을 가고 싶어도 내 위쪽에는 물 분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힘만 작용하고 있는 거야? 내부로, 안쪽으로. 당겨지는. 그치.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만 작용하게 됩니다. 알겠지? 옆에 아니면 요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만 작용하는 거야. 표면에 있는 애들은 내부로 당겨지는 힘만 작용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어떻게 돼? 그치, 끌려갑니다. 얘는 사방으로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끌려간다기보다는 그냥 나를 양쪽에 막 잡아당기는 거야. 얘는 안쪽에 있는 분자와만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효과가 강해지는 거지. 바깥쪽은 없어. 그래서 안쪽으로 끌어당겨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직선인 형태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즉 표면 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표면의 분자 수를 내가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해서 구형으로 말리게 되는 그런 힘을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표면 장력이 클수록 더 뚜렷한 뭐가 되는 거야? 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면 장력이 없는 애들은 없어. 모든 분자들이 다 안쪽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없는 애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표면 장력이 센 이유는 뭐야? 어떤 결합하기 때문에? 네,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자 간 힘 중에서도 이 쌍쌍 힘 중에서도 수소 결합이 가장 세다 그랬잖아. 다른 물질들은 뭐 예를 들어서 사용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수소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래서 얘 거의 평면입니다. 거의 완전 거기 유리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책상 이런 데다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진짜 그냥 평평해. 그냥 퍼져, 촥 퍼져. 근데 물은 어떻게 돼? 동그랗게 만들어지지, 그치? 이게 표면 장력이 더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면 장력은 분자 간 힘이 클수록 구형을 만드는데 물은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분자 간 힘이 훨씬 셀 거고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 더 세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여기다가 돛담배를 이렇게 세워놨어. 이거 물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쪽에다가 세제 한 방울
물을 떨어뜨렸어. 자, 그럼 배 어떻게 돼? 배 어느 쪽으로 움직여? 이쪽 방향으로 배가 이동할 거야. 왜 그래? 얘 그냥 가만히 띄워두게 되면, 여기 그냥 물 분자 이렇게 쓸게요. 동그라미로. 자, 이렇게 물 분자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겉표면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만 힘 작용한다 그랬지, 그지? 근데 내가 세제를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세제와 물은 수소결합해, 안 해. 그러면 여기 수소결합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세제가 떨어지게 되면서 물 분자, 물 분자가 결합을 못하게끔 여기 끊어버리는 거야. 여기 세제가 들어오면서. 세제 분자들이. 그러면 어떤 힘만 남냐? 이쪽으로 가는 힘만 남지. 여기로 서로 당겨지는 힘이 어떻게 돼버려? 작용 못하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당겨지는 힘만 남아. 그래서 배가 이 힘에 의해서 밀립니다. 만약에 자, 온도를 올리면 표면 장력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분자 간 거리가 어떻게 돼? 멀어져. 그럼 표면 장력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 간 힘이 약해지니까 작아집니다. 이게 분자 간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온도를 올리면 표면 장력이 작아져. 그래서 뜨거운 물보다 차가운 물이 훨씬 잘 됩니다. 뜨거운 물로는 이거 잘 안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